만약 기존의 암치료비 보험이었다면 딱 2천만 원만 보장받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추천드리는 보험사라면 1차 년도에만 총 8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치료이지만 전혀 다른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 보장이 끝이 아닌 보험 만기까지 보장이 계속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요즘 암보험의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혹시 느끼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진단비 위주의 보장만 챙겼다면 요즘은 치료비 위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치료비 보험을 출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보장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보험료만 비교해서 가입한다는 겁니다. 결국 비슷한 보험료를 내고도 나중에 정말 암에 걸려 보장받을 때가 되면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그 보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제 보장 예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암치료비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은 이 보장이 가능한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암보험의 트렌드가 바뀐 이유부터 우리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암보험을 암진단비 혹은 암수술비 또 암입원비 이런 것들로 많이 대비를 했죠. 그런데 요즘은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치료 효과는 훨씬 뛰어나지만 입원은 최소화하거나 아예 입원이 필요 없는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비용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대비해야 하는데요. 자, 그럼 실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비용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도 있죠. 이 제도는 중증질환에 걸리면 의료비에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암의 경우는 실제로 내가 부담한 치료비 중 급여 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급여 비용의 5%라면 암 치료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암 치료에 대한 대비를 생각한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급여에 한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죠.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예후가 좋은 치료들은 비급여 항목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빈치 로봇 암 수술이라든지 부작용이 적은 표적항암, 면역항암, 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등 효과가 좋다는 대부분의 치료법은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급여 비용을 아무리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도 비급여 치료 비용이 몇 천만 원씩 나온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실손 의료비입니다. 이 실손보험은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고 또 그 혜택이 정말 막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실손 의료비는 입원 치료의 경우는 연간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통원 치료는 어떨까요? 만약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쯤 치료비 보험을 고민하거나 가입하고 계셨을 겁니다. 문제는 바로 통원 치료입니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나 항암 방사선 치료들은 통원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6시간 병원에 체류했다가 입원으로 처리받고 청구하면 되지. 혹은 그냥 입원하고 청구하면 입원으로 인정해 주겠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입원을 했다고 해도 입원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통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하는 겁니다. 통원 한도는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죠.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큰 문제냐면요. 한 뉴스 기사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췌장암 환자의 경우 3주 동안 12회 치료를 받는데 드는 비용이 무려 6,5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라 이 금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1회 치료가 약 540만 원 정도인데 실손보험 통원 한도로 보장받는다면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회당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가의 치료를 받으려면 실손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바로 암보험입니다. 예전에 암보험은 대부분 진단비로만 구성을 했죠. 몇몇 분들은 암 입원 일당이나 암 수술비 등으로 준비를 하셨고, 하지만 고가의 비급여 치료까지
진단비만으로 대비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료비 보험으로 대비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암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를 말합니다. 고가의 로봇 수술,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 중입자 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를 대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바로 항암 호르몬 치료를 보장하냐 안 하느냐 여부인데, 아마 이미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항암 호르몬 치료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가입한 약관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호르몬 치료가 보장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정말로 늦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죠. 호르몬 치료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차이가 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엄청나게 큽니다. 암 치료비 보험의 핵심은 결국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얼마나 잘 보장해 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2022년 통계를 보면 남성의 경우는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간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남성의 전립선암 그리고 여성의 유방암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는 암이라는 겁니다. 즉 치료 과정에서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항암 호르몬 치료는 한두 번만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마친 뒤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5년 혹은 10년 이상 장기간 항암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이 표준 치료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입한 암치료비 보험이 항암 호르몬 치료를 보장하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호르몬 치료가 가능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진짜 암치료비 보험의 핵심 장점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장 기간이 훨씬 깁니다. 기존의 암주요 치료비 상품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 상품은 만기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만기까지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죠. 두 번째,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암주요 치료비 보험의 보장 방식은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면 연 1회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는 상품은 조금 다릅니다. 암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항암 호르몬 치료, 중환자실 입원 치료까지 연 최대 5회까지 각각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의 또 다른 무서움은 전이나 재발에도 있는데요. 암 치료비 보험의 또 다른 장점은 최초암이든 재발암이든 전이암이든 모두 따지지 않고 보장해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이나 재발암에 대한 대비까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좋은 보장을 어떤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실제 보장 예시와 보험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자면요. 암 주요 치료비 2천만 원, 유사암 주요 치료비 600만 원으로 설계를 했고, 일반암 주요 치료비는 1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혹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암 주요 치료비를 1,000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조금 더 여성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보험료만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10년 고지형의 보험료를 보시면요. 40세부터 60세까지 3만 원대의 준비가 가능합니다. 만약 병력 때문에 간편 상품으로 알아보신다면 3, 5 간편 상품의 경우 40세 여성분은 4만 5천 원대부터 60세 여성분은 6만 원대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가입 금액 2천만 원의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유방암을 진단을 받고 1차 년도에 암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암 호르몬제인 타목시펜도 처방을 받았죠. 이후 5년 차까지 별다른 수술이나 치료 없이 타목시펜만 꾸준히 복용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장이 될까요?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사가 아닌 기존의 항암 호르몬제가 보장되지 않고 연 1회만 보장되는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신 분이라면 딱 2천만 원만 받고 보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보험사는 다릅니다. 1차 년도에만 각각 보장을 해주는데 암수술 2천만 원,
항암 방사선 2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 2천만 원, 항암 호르몬제 타모xifen 처방받았죠. 항암 호르몬제 2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5년 차까지 타모xifen만 복용하셨으니까 매년 2천만 원의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거죠. 물론 다른 치료를 더 받았다면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중복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보험이 왜 중요한지 감이 오시겠죠. 그리고 이 보험의 또 다른 장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차의 보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 만기까지 보장이 계속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이나 전이암에 대한 보장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보장 횟수와 보장의 범위가 넓은 보험이야말로 정말 든든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암 진단비만으로 왜 부족한지, 그리고 비급여 치료와 재발, 전이까지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암 치료비 보험이 왜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 암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진단만 받아도 보장되는 암 진단비부터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암 진단비가 있으신 분들은 보완 개념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암 치료비 보험을 추가로 구상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전이암이나 재발암에는 취약할 수 있고요. 진단비를 무작정 큰 금액으로만 구성한다면 보험료 부담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이암, 재발암, 그리고 고가의 치료비까지 합리적으로 대비하려면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보장의 횟수와 보장의 범위가 넓은 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보험 가입 후 여러분들이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마 보상 청구 관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건지, 어떤 걸 청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이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보상 관련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이 얼마 전에 카카오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채널을 추가해 주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신데 혼자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천천히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테니까 꼭 이 팀장 카카오 채널 추가해 주시고요. 아래 댓글창에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나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